시작됐다, 그죠? 자, 멋진 하루가 시작됐어요. 오늘 보시면 156페이지죠. 기대와 결의. 이 부분이에요. 오늘은 기대와 결의. 이제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은 드시죠? 기대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막 기대하는 거.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에 출발이 나인 것보다 타인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죠? 기대하는 거. 그 다음에 결의는 뭐예요? 내가 막 이렇게 결의를 다지는 거. 이거예요. 내가 막 결의를 다지는 거. 결의를 다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결의를 다지는 부분은 영향력의 원. 그죠? 기대를 하는 거는 관심의 원. 우리 어저께 한 것처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5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문제가 어떤 원에 속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원에 속해져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나도 타인도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잘 체크해야 되는 날도 있죠. 그리고 에너지 버스라고 해서 여러분 또 알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그 에너지 밸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국은 모이게 된다. 그래서 그 에너지 밸류가 맞지 않은 사람은 결국 스스로 버스에서 내리게 되는 거죠. 왜? 대화가 계속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고 의견이 맞지 않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웃기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웃긴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밸류가 높은 사람들은 계속 희망을 얘기하고 할 수 있다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에너지 밸류가 낮은 사람은 그게 되냐 하고 해본데 소용없다 하고 그러니까 같은 버스에 탑승하고 있지만 자꾸 부딪히겠죠. 에너지 밸류가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에너지 밸류가 낮은 사람이 버스에서 내린다. 그래서 밸류가 높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에너지 밸류가 막 높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나도 모르게 에너지 밸류가 나 오늘 별로 기분 나쁜 일 별로 없었는데 특별히 뭐 다른 일 없었는데 이렇게 만나고 오면 에너지가 쭉 뺏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관심의 원에 있는 사람인지 영향력의 원에 있는 사람인지 딱 봐도 안다 모른다? 봐도 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딱 봐도 아셔야 되고 타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봐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생각도 바꾸고 말을 바꾸고 그 말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보시고 우리가 지금 주도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도성. 주도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우리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내 영향력의 원에 집중,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에 집중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타인을 바꾸, 나도 바꿔, 내 영향력의 원이 커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변화. 그냥, 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거야.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죽는 거야. 무슨 네가 저걸 생각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 결국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적극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렇게 그가 저 친구가 지금 관심의 원에 있구나를 캐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캐치가 됐어. 캐치가 됐어. 어떻게 해라? 그럼 막 자기가 지 인생이다 하면서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나의 영향력의 원을 통해서 그가 관심의 원에서 그의 영향력의 원으로 그 사람의 영향력의 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를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야. 아, 자, 지금 관심의 원에 있네. 파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저 친구가 관심의 원에 있구나. 저렇게 해서는 우리는 알잖아요. 변화를 원하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뻐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날씬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 뭘 한다고요? 기대한다고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 부자가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좋은 사람이랑 만나고 싶고 운동도 잘하고 싶고 다이어트도 잘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이뻐지고 싶고 관심의 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뭘 한다고요? 기대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가 그렇게 기대를 하면 굿잡, 오케이, 너무 멋있어.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때라고 그가 그의 관심의 원에서 그의 영향력의 원으로 시선을 탁 바꿀 수 있도록 내가 주도성을 내 영향력의 원을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 보자는 거예요. 관심의 원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적인 표현으로 가득하다. 기대적인 표현으로 가득하다. 어? 집을 살 때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나 빚만 없어도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말 많이 듣죠? 나 좋은 집도 필요 없고 좋은 차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빚만 없었으면 좋겠다. 많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의 원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말 한 적 있죠? 관심의 원에 있었다. 그 순간. 사장이 저런 독재자만 이러면 저렇게 좀 사장이 저렇게 고집스럽지만 않아도 참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 남편이 좀 더 무던한 사람이면 다 기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내가 스펙이 좀 좋았으면 나 스스로 활용할 시간적 여유가 나에게 시간적 여유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런 거 다 기대적인 얘기죠. 자,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배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뭘 배웠어요? 빅터 프랭클이 감옥 얘기했죠. 감옥에서 외적으로 내 신체적으로 내 시간적으로 내 몸도 하나도 자유롭지 않고 24시간 365일 내 시간도 하나도 자유롭지 않고 내 몸도 감시를 받는 감옥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감옥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본인의 영향력을 원을 키워나갔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그 수용소에서는요. 아침에 눈을 뜨면 두 줄을 서야 돼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두 줄을 서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뭐 이 줄은 무슨 줄이고 이 줄은 안내도 없어요. 그냥 여기 섰다가 여기 섰다가 여기 섰다가 여기 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존했어요. 두 줄 중에 한 줄은 무조건 비누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해서 비누 만드는 거. 한 줄은 그날의 노동력이에요. 두 줄을 세우는데 한 줄은 왜냐하면 그 최소한의 그 무슨 죽 같은 거라도 먹여야 되니까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이 관리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계속 반씩 죽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줄은 또 관리를 노동력 뭐 땅도 파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이 사람이 3년 넘게 수용돼 있거든요. 그러면 365일 곱하기 그 3년 그럼 1000일이라고 칠게요. 그냥 1000일. 1000일 동안 줄을 섰는데 살아남는 노동력의 줄을 계속 섰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의 재수였을까? 재수 아닙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살아남는 줄에 계속 그러니까 자기하고 여동생 빼고 다 죽거든요. 온 가족이 수용소에 하루아침에 붙들려 갔어요. 싹 다 죽어요. 와이프도 죽고 부모도 다 죽어요. 여동생하고 자기만 살아남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독일이 그 뭐고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이렇게 이제 원래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 심리학 의사였나? 아무튼 의사였거든요. 자기가 이걸 자기가 수용소에 있었을 땐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이 사람이
이론을 하나 발표해요. 이론을. 근데 이제 그것도 얘기하고, 자, 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했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365일 묶여 있고, 그죠? 몸도 시간도.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영향력의 원에 집중해요. 그 안에서 영향력의 원. 그게 뭐냐면,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고. 이해됩니까? 그게 이제 그 수용소 안에 면도기가 있겠어요? 없죠. 그럼 이 사람이 남자니까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쉽게 하면 외적인 게 엉망진창일 거 아니에요. 근데 깨어진 유리 조각, 그 날카로운 어떤 것을 집어들어서 매일 아침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흙탕물을 손에 묻혀서 머리를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수용소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멀쩡했던 사람들이 짐승화 되겠죠. 밥을 제대로 주나 사람들 돌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독일군이 봤을 때는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였으면 죄의식이 느껴질 건데 동물을 죽이는 느낌이거든. 그런데 유일하게 이 빅터 프랭크를 계속 간부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간부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니 일로 와봐라. 네가 이거 좀 해라. 왜 그렇게 했을까?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왜? 매일 아침 영양력의 원 면도를 하고 매일 아침 물을 발라가지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그 다 떨어진 옷을 털어서 정확하게 입고 이걸 매일 아침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빅터 프랭크가. 이해됩니까? 이게 영향력의 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눈곱 떼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는 몸도 갇혀 있고 시간도 일도 자기 원하는 시간대로 쓸 수 없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영향력의 원에 집중해서 결국은 그 안에서 약간 독일 사람은 아니지만 간부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끝까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더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 많이 구합니다. 그 안에서 이쪽 주사 이쪽 주사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구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해가 다지고 그냥 이렇게 수용소 안에 갇혀서만 있는 상태에 그 많은 자기랑 똑같이 하루아침에 끌려왔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빅터 프랭크가? 상상해봐. 풀려났을 때 넌 어떤 삶을 살 건지. 그런 사람도 실제 많았대요. 내일 아침이 되면 내가 또 줄을 서야 될 텐데.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죠. 두 줄 중에 한 줄이 죽는 줄이라는 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석 달 되면서 아는 거죠. 그러면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읽어보면 아침에 해가 탁 뜨면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죽는 사람이. 그냥 죽어 불난다. 그렇게 많았. 너무 두려운 거죠.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거기에.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할 수 없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영향력의 원을 키워나갔다는 거죠. 자, 이에 반해 영향력의 원은 결의적인 표현이다. 결의적인 표현이다. 예컨대 나는 좀 더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지금보다 조금 더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더 현명하게 될 수 있어. 난 좀 더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 이렇게 결의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만일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외부의 것에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외부에서 시작해서 내면으로 변화가 시작된다고. 외부에서 누군가가 변화를 일으켜줘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의 솔루션 해결은 환율이 지금 문제죠. 지금 무역하는 사람들은 환율이 엄청난 문제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환율이 외부가 무역하는 사람, 사업하는 입장에 외부가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 회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빅터 프랭크가 얘기했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부에서 외부로 변화는 내부에서 외부로 진행돼야 된다. 자, 그래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변화되기 이전에 반드시 외적인 것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자신이 변화가 되는 기대, 관심의 원에 집중하는 사람은 외부가 바뀌어야 내부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날씬한 것들이 다 죽어야 내가 이제 날씬해지는 그런 거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서울에 루치아노 체라고 하는 의상 디자인 숍인가요? 그런 의상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좀 이렇게 뚱뚱하신 분이 정장을 입는 일이 사실 잘 없잖아요. 나 고무밴드 입고 이렇게 하는데 또 약간 체격 있으신 분인데 정장을 입어야 되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딱 매니아층을 갖고 있는 루치아노 체라는 의상실이 있는데 그 의상실에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제가 지금 66이거든요. 살을 빼서 66이에요. 근데 보통 5566 77까지는 기성복이 있죠. 77도 잘 없지만 거의 기성복이 그래도 있어요. 그런데 88부터는 기성복이 없잖아요. 정장 기성복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루치아노 체에 가가지고 이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얘기가 그 루치아노 체에서는요. 88이 5인 거예요. 그래서 언니 여기는 5 사이즈고요. 언니 여기 66 사이즈예요. 우리 77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언니 여기 5 사이즈 편하게 보세요. 언니 66 사이즈. 언니는 66 입으면 되겠다. 평생 듣고 싶은 말을 거기서 듣는 거예요. 평생 88로 샀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5 사이즈. 언니는 5다. 어머 언니 관리 잘했네. 언니 5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집 의상의 기준은 5인 거예요.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5인 거예요. 너무 발상이 좋죠? 그쵸? 그런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게 사실은 아니잖아. 사실은 그렇죠? 세상에 날씬한 것들이 다 죽으면 그게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566이 다 죽었어. 막 77도 다 죽었어. 동시에. 그러면 88이 5 저끼리 만들면 되지. 우리끼리 여기서부터 5라고 하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외부에서 출발해서 내부로 오는 거잖아요. 내 소원이 세상에 5, 6, 6, 7, 7 다 죽어야 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존재하지 않겠죠?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부로 출발해서 외부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접근 방법은 내면에서 외부로 향하는 것이다. 즉 외부에 있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외부의 것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보다 현명해질 수 있고 나는 뭔가 좀 더 참을성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좀 더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나는 좀 더 부드러울 수 있고 나는 좀 더 배려할 수 있어. 이해되죠? 오늘 영향력의 원, 이 결의를 다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내가 영향력의 원에 투두리스트 이거는 영향력의 원이니까 내가 영향력의 원에 있는 것에 집중해 볼게가 어제의 얘기였어요. 구분해서 영향력의 원에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내가 집중해 볼게. 자,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그 영향력의 원 안에 있는 투두리스트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결의를 다지는 거. 좀 더 그것을 풍요롭고 그것을 100이라고 한다면 나는 책상을 치워서 공부를 해야겠어. 그죠? 그 책상을 치우는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책상을 치울게 라고 하는 것에 그 팩트에 플러스 풍요로움, 결의를 다져 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상을 치우겠다고 하는 나의 생각에 에너지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책상을 치우는 것은 영향력의 원 아니지. 그걸 해야겠네? 에서 거기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키워나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영향력 원의 안에 있는 일이라면 그에게 한 번 더 따뜻한 눈빛, 좀 더 호의적인 말, 이런 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부지런해질 수도 있고, 보다 창조적일 수도 있고, 협력적일 수도 있다. 157페이지 밑에 보면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과 될 수 있다는 결의에 노력을 집중한다면 주어진 상황을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시가 나오고 158페이지 밑에 보면 나의 영향력의 원안에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 영향력 원안에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 더 나은 경청자가 되는 일, 별표 치세요. 더 나은 경청자가 되는 일, 더 많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되는 일, 좀 더 모범적인 학생이 되는 일, 협력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 되는 일. 자, 이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주도적인 일은 행복하게 느끼는 거예요. 별표 100개. 별표 100개. 이게 영향력의 원안에 있는 거예요. 나 오늘 나쁘지 않아. 오늘 쏘쏘 나쁘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오늘도 눈을 떴어. 뭐 이런 거 있죠.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알람을 끄고 또 잠이 든 거예요. 알람을 그 짧은 시간에 그냥 일어나면 될 낀데 알람을 끄고 또 잠들어서 지금 늦었잖아. 오늘 아침에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도 일어났잖아. 너무 잘했어. 그래도 일어났잖아.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는 거.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별일 없다. 어때? 별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 여러분. 별일 없다. 너무 행복해. 너무 기분 좋아. 그죠? 우리 이제부터 별일 없다라는 말 쓰지 말기. 응? 밥 먹었나? 먹었다. 쓰지 말기. 너무 맛있었지.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밥 먹었나? 전화하잖아요. 밥 먹었나? 먹었다. 그러지 말기. 완전 끝났다. 완전 맛있어. 우쭈을 빼야 다 넣어. 니도 맛있게 먹었나? 이래야지. 밥 먹었나? 먹었다. 왜? 왜? 이러지 말기. 오늘 전화 통화할 일 있으시면 이러지 말기. 또 두 번째 별표 100개. 진심으로 웃는 일. 우리 몇 번 웃을까요, 하루에? 근데 웃을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안 웃은 거예요. 웃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웃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이 진심으로 웃는 일이 참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뭘까요? 저는 어린아이를 보면요. 무조건 인사해주고, 그거는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 이제 무의식 수준으로 들어왔어요. 애를 보면 엄청 웃어주고, 내가 막 인사하고 이런 거 있죠. 근데 어른 보고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돼. 안 돼. 근데 애를 보고도 되는 거죠. 그리고 애한테 말을 거는 거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되는 애들 정도한테 말을 거는 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거. 행복은 불행과 마찬가지로 주도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행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좀 돼. 그런데 행복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은 주어지길. 기대, 나도 모르게 기대.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웃어주면,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면, 뭐 이렇게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결의, 어떻게? 행복을 느끼게 결의, 진심으로 웃게 결의, 행복과 최선, 결의, 무슨 말이야? 결의. 오늘의 주제는 결의에 결의. 그래서 오늘도 많은 어떤 분야에서 결의를 다하시는, 결의를 꼭 한번 해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멋진 하루 되세요.